부산에는 바다가 있어서 수영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회도 묻고 경치도 보고 참 다양하게 좋지요. 그런데 이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참 막막한 상황인데 이 해양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 중이라대요. 어떤 원리로 해양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이재명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많이들 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뭐 거북이 코에 이렇게 빨대가 꽂혀 있고 뭐 이런 사진을 보긴 했는데 이게 저 얼마나 좀 심각한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 전 세계 해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한 14배 그리고 한 1억 톤 이상 정도의 쓰레기 섬까지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한 90% 정도는 플라스틱이 차지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 파괴라든지 선박 사고 등의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패류 등에 축적이 된다면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증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연안 역시도 매년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한 20만 톤 정도 된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수거되는 그리고 처리되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축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와 더불어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해양 쓰레기는 육상하고 달라서 염분이나 수분 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대부분 이제 매립이나 소각만 하고 있는데 이 매립이나 소각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만이 아닌 환경 문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해양 쓰레기니까 바다에 가서 이제 그거를 뭐 수거를 하든 어쨌든 해야 된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이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친환경 선박을 뭐 만든다 하던데 요거에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친환경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리입니까? 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친환경 선박은 LNG 추진 선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NG 추진은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려면은 영하 163도에 해당되는 액화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연료로 사용하기 이전에 온도를 높여준다든가 하는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냉열, 냉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버려져 왔었는데 이 냉열을 이용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동결시키고 그래서 쉽게 파쇄를 하고 분말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처리 방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기존의 물리적 방법보다 조금 더 높은 효율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염분이나 수분 제거가 좀 더 용이해지고 그래서 육상에서 재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들으니까 얼핏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163도, 영하 163도인데 거기 어쨌든 연료를 쓰이려면은 그거를 냉기를 이제 열기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냉기를 가지고 이 쓰레기를 얼려가지고 그걸 분말로 만든다. 이런 말씀?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친환경 선박이 경제성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석 대상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는 한데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해양 쓰레기 선박 운영 비용을 이제 투자 비용으로 놓고 그리고 수거 처리된 쓰레기를 이용해서 재화로 산출할 수 있는 수익 그걸 추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편익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루 10톤 그다음에 연간 100일 작업 정도를 한다면은 투입 금액이 20억 원 정도의 연간 20억 정도 수익이 난다. 그리고 이거를 하루 20톤 그다음에 연간 150일 정도로 높인다면은 그다음에 육상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플라즈마 소각
등과 같은 뭐 에너지 사업하고도 연결시키는 경우라면은 40억 투입해서 한 130억 정도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투입 대비 산출 수익을 예. 대상을 설정을 하고 전형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편익 추정 방식을 사용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수거 대상이나 아니면 작업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500억 원 이상이 해양 쓰레기 투입에 처리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해양 쓰레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엄청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은 그럼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둥둥 떠 있는 플라스틱들이? 수거만 해와서 육상에 그냥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육상에서 90% 정도는 그냥 매립을 해버립니다. 네. 재활용은 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수거를 해오는데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경제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이 뭐 배도 뭐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려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번 저기 설정을 해봤는데요. 예, 예. 국내 전용 국내 연합만 커버를 할 경우라면은 한 5, 60m 정도로 선박을 건조를 한다면은 한 800톤 정도를 수거를 할 수 있고 육상까지 가져와서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세계 해양 포럼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가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유엔이나 아니면은 국제 공익 사업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최소한 항해 거리가 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된다면은 한 100m급까지도 선박이 커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지금 현재 연안에 다니고 있는 선박에 비해서 선박이 엄청나게 커지는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 수거나 처리 대상 해역을 먼저 구체화시키고 특정시키고 난 후에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선박 사이즈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만 하느냐 아니면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느냐 경제성 규모도 좀 찾아야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동결시키는 기술하고 또 그거를 파쇄시켜서 분말을 만든단 말이죠. 뭐 연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현재 이르는 겁니까? 각각의 분야에서는 일부 요소 기술들은 돼 있거나 혹은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아무도 아직까지 배 위에서 전부 다 연결시켜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양 쓰레기에 접목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가능성 있는 기술들은 이제 최대한 연결을 시키고 선박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해양 쓰레기로 특정된 이후에 선박 건조 기간 동안에 뭐 기술이나 제품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실내에 투입을 해서 실제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체시키는 효과로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도 그렇고 경제성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뭐 어떻게 좀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국책 사업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 건조 예산 한 45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290억 원 정도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선박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민간 기업이라든지 혹은 해양 쓰레기 처리가 이제 당장 급선무로 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권이죠. 해양선을 넓게 가지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이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한 16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한 290억 정도가 조달이 가능하면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 맞다나 진짜
한 100m짜리 선박이 그 쓰레기 섬을 지나가면서 그냥 쓰레기를 다 네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에다 담아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분말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또 재활용하고 와 이게 진짜 펼쳐진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블루 오션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네, 사실은 뭐 이런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도 꼭 해야 되는 그러네요. 사업이니까요.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시장으로 보세요? 네. 언제쯤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시는 예, 예.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선박 건조는 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건조가 끝나면은 이 선박이니까 또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검증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법적 검토도 뭐 규제 등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2026년부터 2027년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수요 지자체 연안에 투입되거나 알겠습니다. 혹은 뭐 해외하고 연계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대 조선해양